처제가 문코드를 바꿨고 안에서 남편과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이제 필요 없어. 우리 둘이서 살게. 그 말은 내 가슴을 칼로 베는 듯 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8년 전을 떠올렸다. 처제, 수진이가 대학 입학으로 서울에 왔을 때 임시로 우리 집에 머물게 한 건 나였다. 남편 민준이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내가 설득했다. 가족이잖아. 도와줘야지. 그때 나는 가족이란 게 영원하다고 믿었다. 바보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진이는 내 동생, 혈육이다. 그런데 왜?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맴돌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왜 나를 버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추위가 뼈를 파고들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다. 35살,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 사는 부부 생활이 무미건조했지만 안정적이었다. 수진이가 들어온 후 집은 점점 변했다. 그녀가 요리를 하고 민준이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출근할 때 둘은 함께 웃었다. 좋아, 가족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참았다. 참는 게 습관이 됐다. 회사에서 야근할 때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오빠, 피곤하시죠? 하며 어깨를 주무르는 걸 봐도 동생이잖아. 내 속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억눌렀다. 가족을 의심하면 내가 괴물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코드가 모든 걸 깨뜨렸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생각했다. 왜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지?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복수. 그런 단어는 아직 내 사전에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 소송.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준비된 듯 했다.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자. 그의 메시지였다. 공평. 8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산 집, 그 집에서 나를 쫓아낸 게 공평한가? 수진이는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았다. 침묵. 그 침묵이 더 아팠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집 근처 카페에서 그들을 관찰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집 베란다. 수진이가 커튼을 치고 민준이가 안아주는 모습. 저게 현실이야. 나는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나를 배신했지? 수진아, 너는 내 동생인데. 관찰이 시작됐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파악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고 수진이는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다. 내가 소개해준 일자리였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지만 그녀는 감사 대신 배신을 선택했다. 내 속에서 뭔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슬픔이었지만 점점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임시 동거라고 했던 그녀의 말, 그게 시작이었다. 8년 동안 그녀는 서서히 내 자리를 파고들었다. 민준이의 관심을 끌고 나를 소외시켰다. 계획적이었어.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그들의 행동을 적었다. 오늘 민준이 출근 후 수진이가 집 청소. 베란다에서 담배 피움,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 속에 패턴이 보였다. 그녀는 민준이의 취향을 따라갔다. 내가 싫어하는 매운 음식을 자주 만들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봤다. 나를 지우는 거야?
참는 게 힘들어졌다. 밤마다 잠이 안 왔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약해서 자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자책은 분노로 변했다. 아니, 내가 약한 게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지. 그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변호사와 상담 중 나는 물었다. 재산 분할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카페에서 관찰하던 어느 날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웃었다. 나를 본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아. 모를 리 없지.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기다려. 내가 실수할 때까지. 그 실수는 곧 왔다. 민준이가 출장 간 날, 수진이가 집을 비웠다. 나는 예비 열쇠로 들어갔다. 아니, 문코드를 몰라 들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우편함을 확인했다. 그 안에 내 앞으로 온 편지들. 세금 고지서 모두 그녀가 처리한 듯 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집 근처를 맴돌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냥 포기할까?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아니, 살아남아야 해. 복수. 아직 아니야? 그냥 알아야 해.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기 좀 해. 답은 없었다. 침묵. 그 침묵이 나를 변화시켰다. 임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에게 나는 임시였다. 버릴 수 있는 존재. 내 속에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뭔가. 기다려. 내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나는 그 후로 매일 카페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다. 민준이의 출퇴근 시간, 수진이의 쇼핑 습관. 모든 걸 메모했다. 왜 이렇게 하지? 복수하려고 스스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 같았다. 회사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피곤해서요. 속으로는 너희가 알면 어떨까? 내 동생이 남편을 뺏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은 창피한 일이었다. 가족 문제는 내부로 해결하라는 무언의 압박. 집을 잃은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앉아 일기를 읽었다. 수진이가 민준이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게 싫었어. 하지만 참았지. 과거에 내가 한심했다. 왜 참았을까? 왜 싸우지 않았지? 수진이의 배신은 서서히 드러났다. 8년 전 그녀가 서울에 왔을 때부터. 내가 직장에서 바쁠 때 그녀는 민준이와 시간을 보냈다. 언니, 오빠랑 영화 봤어. 재미있었어. 그 말 뒤에 숨긴 미소. 이제 보니 조롱이었다. 나는 민준이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민준 씨 요즘 어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수진 씨랑 잘 지내. 부부처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부부처럼.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웃었다. 좋네요.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아니, 분노로 떨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수진아, 너는 내 피를 나눈 동생인데
배신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뺏은 게 아니었다. 내 삶을 훔쳤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증거 모으기.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비싸지만 필요했다. 그들의 관계 증명해 주세요. 탐정은 사진을 보내왔다. 둘의 데이트 장면. 키스하는 건 없지만 친밀함이 보였다. 이게 증거야? 이혼 소송에 쓸 수 있나? 변호사는 말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약해요. 하지만 재산 분할에 유리할 수 있어. 재산.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거였다. 결혼 전 내가 산 아파트. 하지만 민준이가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해서. 바보야, 왜 그랬지? 내 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복수할까? 그냥 이혼하고 끝낼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문 앞에서의 굴욕이 떠올랐다. 아니, 못 참아. 하지만 복수는 위험했다. 내가 잃게 더 많을 수 있었다. 수진이를 직접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언니, 왜?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오빠랑 사랑해. 언니는 이해할 수 있지,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내가 사랑을 알아? 배신하면서. 대화는 긴장됐다. 너는 가족이야. 어떻게? 그녀는 웃었다. 가족. 언니는 항상 바빴잖아. 오빠를 외롭게 했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내 탓이라고. 내가 끼어든 거잖아. 집에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가 잘못한 건가? 정말 자책이 이어졌다. 하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다. 아니, 그녀가 조작한 거야. 민준이를 유혹한 거지. 그녀의 지능을 인정했다. 수진이는 똑똑했다. 대학 때부터 계획적이었다. 탐정에게 더 의뢰했다. 수진이의 과거 조사해주세요. 결과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 친구의 남자친구를 뺏은 적이 있었다. 패턴이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야. 내 심리가 변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기다려. 내 약점을 찾을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도 변했다. 친구들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혔다. 이게 복수의 대가인가? 어느 날 민준이가 연락했다. 이혼 서류 서명해. 나는 거부했다. 증거가 있어. 그는 웃었다. 무슨 증거? 소송하면 너만 손해. 그의 자신감. 내가 이길 줄 알아? 봐봐. 계획의 첫 단계, 소문 내기. 민준이 회사에 익명 제보. 민준 씨가 처제와 불륜하지만 증거 없이 그냥 불안 심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화났다. 너 짓이야. 메시지 왔다. 나는 부정했다. 아직 아니야? 수진이의 반응이 더 재미있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카페에서 나를 피했다. 두려워하나? 좋아. 하지만 내 속에서도 불안이 커졌다. 이게 나야?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회사에서 수군거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효과가 있네. 하지만 그 대가로 나의 정신이 피폐해졌다. 밤마다 악몽. 수진이가 웃으며 언니, 내 탓이야 하는 꿈.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이의 프리랜서 클라이언트 조사, 탐정이 도왔다. 그녀가 세금 탈루 의심되어 증거를 모았다.
국세청에 익명 신고. 이게 복수야? 법을 이용하는 거지? 신고 후 수진이가 동요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에 불안한 포스트. 요즘 힘들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힘들어. 나만큼. 하지만 갈등이 왔다. 이게 옳아? 그녀는 동생이야. 혈육의 끈이 나를 괴롭혔다. 포기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문코드의 기억이 나를 밀어붙였다. 아니, 계속해. 민준이와 대면했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왜 그래? 그냥 끝내자. 나는 물었다. 수진이와 언제부터야? 그는 한숨 쉬었다. 3년 전부터. 너가 바빠서. 변명. 내 탓. 웃기지 마. 대화 중 그는 말했다. 수진이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애 아니야? 착해. 착한 애가 언니를 배신하나?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증거 있어. 세금 신고 그의 안색이 변했다. 두려워.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민준이를 봤어. 여전히 사랑하나? 아니, 증오해. 감정이 복잡했다. 사랑과 한이 뒤섞였다. 복수하면 나도 잃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수진이의 세금 조사 소식이 왔다. 그녀는 벌금 위기. 탐정해보고 그녀가 민준이에게 울며 매달려 상상했다. 그녀의 눈물. 기분 좋아? 아니, 슬퍼. 내 심리가 더 어두워졌다. 이게 나의 승리인가? 아니, 시작일 뿐. 다음 계획, 집 소유권 주장. 변호사와 상의. 공동 명의지만 내 기여가 더 커요. 소송 준비. 소송 중 수진이가 연락했다. 언니,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내가 시작했잖아.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오빠 사랑해. 미안. 늦었어. 그 통화 후 나는 떨렸다. 미안하다고? 그럼 왜 안 돌려줘?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의 약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인성이 사라지는 기분. 민준이의 회사에서 압박. 소문 때문에 승진이 미뤄졌다. 그는 화가 나서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명해봐.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때릴까? 그럼 더 좋지.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보였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나도 똑똑해. 수진이는 더 영리했다. 그녀는 반격을 준비했다. 탐정해보고 그녀가 변호사 만남. 긴장감이 높아졌다. 그녀가 무슨 수를 쓸까? 불안이 나를 괴롭혔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포기할까? 아니, 이제 못 돌아가. 계획을 가속화했다. 집에 대한 압류 신청. 법원에 제출. 민준이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증거 제출. 사진, 메시지. 법정에서 만났다. 수진이는 증인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가 오해해요. 우리는 그냥 거짓말. 판사는 의심했다. 좋아, 효과 있어. 하지만 내 속에서 죄책감. 동생을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괴물인가? 독백이 이어졌다. 아니, 그녀가 먼저야. 배신의 대가지. 소송이 길어졌다. 매일 피곤했다.
친구 하나 남지 않았다. 이게 복수의 가격인가? 고독,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가자.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내 삶은 지옥이 됐다. 매일 법원, 변호사 미팅. 수진이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미워. 나도 미워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이게 가치 있어? 내 영혼을 팔아서? 민준이는 반격했다. 너의 회사에 제보할 거야? 정신 이상이라고 위협.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불안했다. 내 직장이 흔들릴 수 있었다. 수진이는 더 교활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의 피해자 코스프레. 가족 분쟁으로 힘들어요.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똑똑하네. 여론을 이용해 나는 대응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내 심리가 더 뒤틀렸다. 복수가 나를 파괴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밤마다 독백. 수진아,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사랑이었어? 아니, 탐욕이었지. 탐정의 세보고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남 충격. 민준이도 배신당하나 사진 확인. 그녀의 미소. 패턴이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야. 이 정보를 이용했다. 민준이에게 익명 보내기. 수진이가 바람 피워 그의 반응을 상상했다. 분노, 배신. 내가 느낀 고통, 나만큼 되나. 민준이가 연락 왔다. 진짜야,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씨앗을 심었다. 그들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 수진이의 세금 벌금이 확정됐다. 5천만 원, 그녀는 파산 위기.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 언니, 도와줘, 웃겼다. 도와. 내가 나를 도왔나? 통화했다. 왜 도와줘야 해?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되돌리고 싶어, 거짓. 늦었어, 하지만 내 가슴이 아팠다. 동생이잖아. 용서할까? 갈등이 절정. 용서하면? 다시 가족. 아니, 불가능해. 나는 거부했다. 스스로 해결해. 민준이와 수진이의 싸움 소식이 왔다. 이웃의 증언. 큰 소리로 싸워 만족감. 하지만 공허. 이게 승리인가? 왜 기쁘지 않아? 소송 판결 가까워졌다. 집은 내 소유로. 하지만 재산 분할로 민준이 목도.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충분해. 수진이가 찾아왔다. 언니, 제발. 그녀의 눈에 절박함. 연기인가? 진심인가? 물었다. 왜 민준이를 뺏었어? 그녀는 고백했다. 언니 삶이 부러웠어. 성공한 언니의 질투. 그게 이유야? 바보 같아. 그 순간 내 분노가 폭발. 하지만 억눌렀다. 아직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그녀를 보내며 생각했다. 내가 후회하게 할 거야? 내 인성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전엔 착했는데. 이제. 괴물하지만 상관없었다. 복수가 나를 정의했다. 판결날 법정에서 민준이와 수진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말했다. 집 소유권 원고에게 승리. 하지만 수진이의 눈물. 기분 좋아? 아니, 아파. 민준이는 항소했다. 불공평에 길어지는 싸움. 내 정신이 한계. 포기할까? 아니, 끝내야 해. 수진이의 반격.
그녀는 언론에 제보. 언니가 괴롭혀 기사 나왔다. 내 회사에서 호출. 이게 뭐야, 압박. 똑똑해. 하지만 나도 준비됐어. 반박 증거 제출. 그녀의 과거. 바람 피운 증거. 여론이 바뀌었다. 피해자가 아니네. 그녀의 소셜미디어 공격받음. 그녀의 메시지. 언니, 그만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랬어. 문 앞에서. 통화. 내가 먼저야. 그녀는 절규했다. 미안해. 용서해. 하지만 늦었다. 용서. 불가능. 내 속에서 폭풍. 이게 복수인가? 그녀를 파괴하는 거 죄책감이 밀려왔다. 멈춰. 아니, 그녀가 나를 파괴했어. 민준이가 포기했다. 항소 취하 이유. 수진이와 헤어짐. 그녀의 바람 때문에. 내 계획 성공. 수진이는 혼자 됐다. 벌금 때문에 파산. 그녀의 삶 붕괴. 만족해? 왜 눈물이 나지? 그녀를 만났다. 카페. 그녀는 초췌했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녀는 울었다. 내 인생 망쳤어. 그 순간 내 심리가 무너졌다. 내 인생도 망쳤어. 복수로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마지막 수. 언니, 나 임신했어. 민준이의 거짓. 진짜. 충격. 이게 뭐야? 조사. 진짜였다. 하지만 민준이는 부정. 내 애 아니야. 그녀의 거짓말 드러남. 최종 타격. 법원에 제출. 그녀의 위증. 벌금 더. 그녀는 무너졌다. 내 승리. 하지만 공허. 이게 끝인가? 나도 잃었어. 모든 게 끝났다. 집은 내 것. 민준이는 떠났고 수진이는 파산의 고향으로 갔다.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승리했어? 왜 행복하지 않아? 밤마다 독백. 복수가 나를 바꿨어. 전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빈 껍데기.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다. 미안해. 아니, 후회해. 회사에서 승진 제안. 하지만 거부. 이제 무슨 의미, 삶이 무색. 수진이의 소식. 그녀는 재기하려 애썼다. 하지만 실패.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마지막으로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끝내자.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